하지만 당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의원의 이야기죠. 윤석열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 경선하기로 결정했던 적이 없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뻔뻔함의 수준을 넘어서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한 놈은 서초동 법원에 있고요. 다른 한 놈은 기자들 앞에서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칠불사 홍매화 사건 이후에 뭔가 발을 빼면서 이 사건의 제3자인 척 뭔가 해석을 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쭉 이어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2달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 명태균의 그 옆에 핵이라는 게 이준석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4일에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 사건의 핵 이준석, 공천 개입의 핵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지검이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뻔뻔하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의 괴멸까지 갔던 그 상황에 이준석의 삼각동맹이 있었죠.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그런데 이준석이 탈 유승민을 하고 김종인에게 붙으며 팀 김종인으로 갈아타면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때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괴멸로, 그리고 정치 자체를 혼란으로, 그리고 정치 자체를 가장 저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참에 좀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을 향해서 머리가 꽤나 아플 것 같다. 본인은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 중심에 어찌됐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명태균 씨가 그 구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김소연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마침표가 찍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파열음은 이준석에게 이제 쏠리는 것이고,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거짓으로 수습을 하는지가 또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속시키면 정권 자체가 위태롭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판도라의 상자인지 아니면 상자를 열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었는데요. 이 사이에 드러난 이름들 김종인, 이준석, 이 이준석, 김종인은 뭔가 터트려질까봐 고심하다가 내가 뭔가 터트려야 되겠다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요, 15일에 SNS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영장 실질 심사 대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라면서 문을 열죠. 그리고 준석이가 폰을 까면 한 사람은 확실히 죽겠네요. 아시아 선수촌 사는 분. 아시아 선수촌 서울 송파구인지 아니면 부산의 반여동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정치인 한 사람이 특정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가 논란의 중심으로 이렇게 뜨고 있을 때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죠. 그리고 막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이러면서 조금 거리를 두기를 했는데, 홍준표 캠프에 들락거리던 분들이 뭐 일을 낸다든지 여론조사가 그쪽으로 흘러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준석이 남미 순방을 동행했다가 귀국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도 공천해달라 했다. 안철수도 공천해달라 했다. 김태호도 구청장에 공천해달라 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말은
퇴로를 열어둡니다. 당선인과 당대표가 선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입을 털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는 게 공천에 관련돼서 당선인과 어떤 식으로 논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김은혜도 나왔고 안철수도 나왔고 김태우도 나왔어. 근데 이게 공천 개입이냐고. 논의를 했다며. 논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는 누군데요?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천 개입이 되려고 하면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딱 잡고 도장을 딱 찍으면서 이 책임은 나의 옷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 한 부분을 받아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 도장을 찍었어요가 나와야지 공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이랬고 저랬고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고 뭐 엄마 쟤 봐요 저 봐요 막 하다가 갑자기 당선인과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에서 나 부르면 나 포토라인에 쓰고 그러는 거 되게 쪽팔리니까 한번 해봤잖아. 성상납 무고죄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봤고 나 지금 골치 되게 아픈데 거기만큼은 쓰기 싫어. 그러니까 검찰 나 부를 생각하지 마. 난 뭔가 꽉 있어. 이런 멘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2022년 5월 9일에 땡땡시 20분에 명태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던데요? 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낸 거는 본인의 핸드폰에 아직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2번을 핸드폰을 바꿔서. 이준석의 메시지, 뭐 녹취 이런 거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됩니다. 그거 뒤져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 2번 바꿔서 명태균 씨의 문자에 대해서는 없는데 제가 뭐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냥 사실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사실을 알으라고 문자를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는 막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김은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핸드폰 압수수색이 답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날 5월 9일에 경선할 수 없는데 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경선이라고 당대표 니는 알고 있었냐? 라고 물으니까 막 반박을 합니다. 경선할 수 없다는 건 안심번호 경선을 할 수 없다는 지경인 거지 뭐 우세 지역으로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상하게 막 유선 전화 경선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공천이란 게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김영선 의원 단수를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원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죠. 5월 9일 날 윤 당선인과 통화를 합니다. 5월 9일 00시 20분에 이준석이 문자를 보내고 이 통화를 유도하죠. 그리고 5월 10일 날 김영선 전략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5월 10일 날 전략공천이 발표가 될 건데 명태균이가 알고 있는 전략공천으로 김영선이 꽂힌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경선할 것 같아 라는 분위기로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이준석이 말하는 원래 경선 룰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어서 김영선이 내려 꽂혔다라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 가장 중요한 건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죠.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 경선하기로 결정했던 적이 없다. 공천과 관련돼서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적 없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바뀌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경선 자체가 없던 지역에 이준석이 지금 말장난, 장난질해서 통화를 유도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당무감사에서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창원 의창은 전략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을 전략공천을 합니다. 애초 경선이 없었던 자리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확인을 해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경선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이준석의 말로 다시 힘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 공천 개입이다 뭐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애초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이다 라면서 이준석 그만해 너 입 좀 닫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소통했던 이준석이 대통령이 힘써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관위원장인 이 윤상현 내가 알 텐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써주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었고 공관위는 공관위대로 따로 진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의 기류를 전달해줬다라는 그 설명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준석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마지막 그 방어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 공격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본인의 방어선은 뭐냐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이준석이 지금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그 빌빌거리던 여의도 그냥 청년 정치인에서 당대표라는 것을 잡으면서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이준석이 또 위치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서 구속했죠.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했다라는 그 과정에서 친분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가교 역할을 한 김종인, 이준석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의 핸드폰 압수수색하면요. 이준석이 가장 맡고 싶어하는 그 전당대회 때까지 다 터진다라는 거죠. 이 뚝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 마저 하면서 여러 사람 거론하고는 그 뒤에는 좀 쫄렸는지 당대표하고 당선인하고 공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죠.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빤합니다. 왜냐하면 그 7불사 홍매화 심을 때 한 놈은 코 파고 한 놈은 땅 팔 때 그때부터 제가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부터 김영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꾸고 3년 당원권 정지됐던 사람 제대로 창원 의창에 꽂으면서 만들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네? 뭔가 이제 알리바이 좀 만들어 놔야지 하면서 다 걸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성상납 무고죄에 대한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딱 떨어지자마자 명태균 쳐내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지지율 하락이네? 윤석열 칠 수 있는 적기네? 김건희 공격하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그런데 완결성이 없었고 그냥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까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이다 라고 지금 폭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별거 없고 창원지검은 이준석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구글 드라이브 다 들고 오면 이제 뭐까지 파지냐면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카톡도 드러날 거고 거기에 왜 하버드 없겠습니까? 하버드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사건. 나 하버드 학력 4개인데 이거 좀 털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을 거고 이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그 구명 로비도 조금 했을 거고 막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왜 똥개인지 왜 3천만 원짜리 똥개인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이준석 압수수색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 대한민국 정치가 한두 사람의 거짓말로 이렇게 혼탁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정치는 후퇴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심플한 거는 그 거짓말하는 두 놈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강혜경도 이야기를 하죠. 당대표인데 어떻게 전략공천 후보가 정해지는데 관여 안 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정화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사라지는 정치판 깨끗해질 때까지 김영윤TV는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